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합격생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문제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08학년도 사관학교 4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어려워했을까? 이번에는 4번 문제 하나만 집어넣는데 성분을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사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이제 부사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되는데 성분이 잡혀 있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네 개를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부속 성분은 관용어, 부사어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독립 성분은 독립어. 그래서 이 성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어법 강의에 있는 성분 강의 파트를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학생은 이 강의만 명쾌하게 듣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은 학생은 이 강의 뒤에 어법 강의의 성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부사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관용어와 함께 부속 성분이 되죠.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이제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용언이나 관용어 또는 다른 부사와 같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다 그랬죠.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빠져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르다나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여기 안 되는 띄었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문장의 짜임새와 같이 엮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짜임새는 제가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부사어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나와 있는 거와 요 보기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장미가 참 예쁘다 그랬을 때 장미가 주어고 참은 부사어죠. 그리고 예쁘답니다. 이때 참이 예쁘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문장 부사어가 될까요? 성분 부사어가 될까요? 이때는 참이라고 하는 부사가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 즉 용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성분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을 때 아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꾸며줍니까? 이때 새라고 하는 관형사를 꾸며줍니다. 아주 사람이 아주 되었다가 아니죠. 아주 새. 요 특별한 경우인데요. 부사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용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자기 말고 다른 부사만 꾸며주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관용어를 꾸며주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어가 대명사 꾸미는 경우 알고 있습니까? 용언만 꾸미는 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 말고 다른 부사만 꾸미는 줄 알았는데 관용어를 꾸미는 것도 여기서 새롭게 알았는데 대명사를 꾸민다?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할 때 여기서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아주 특수한 경우죠. 이때 바로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꾸미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보기를 주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죠. 아주 새, 그래서 아주가 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된다? 성분 부사어다.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그랬을 때 이 디귿 설명은 바로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는 애인에게,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간접 목적에 해당되겠죠.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주었다. 누구에게? 애인에게 무엇을? 반지를. 영어의 사형식이죠. 그럴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고 또 주다라고 하는 수요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누구누구에게는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지만 국어에서는 부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와 국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지만 국어에서는 부사어인데 주다라고 하는, 또 여기서 아까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죠.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부사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문장의 짜임새로 갔을 때 이 부분, 문장의 짜임새보다는 서술의 자릿수로 접근해 줘야 되겠네,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서술의 자릿수를 설명하게 될 때 이것을 한 번 더 거론하겠는데, 만약에 오늘 시간이 남으면 이것을 놓고 서술의 자릿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그랬을 때 그는 주어 애인에게 부사어 반지를 목적어 주었다 서술인데, 여기서 애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주다라고 하는 수요 동사가 나왔을 때 절대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애인에게를 뭐라고 한다?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된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라고 하는 것이 문두에 나와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앞에서 이야기한 문장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말도 부사어, 많이라고 하는 말도 부사어가 되죠. 부사어가 두 개 겹쳤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를 꾸며주고 많이라고 하는 것은 내린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주게 되죠. 참 내린다가 아니고 참 많이, 이 앞에 부사어는 뒤에 나온 많이라고 하는 부사어만 꾸며주니까 이때 참과 많이는 성분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나와 있는 요 보기에 부사어를 앞에 나와 있는 것과 하나하나 이제 연결시켜 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뒤에 선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참과 달리 미음의 참은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다 그랬죠. 기역의 참과 달리 미음의 참은, 다시 앞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기역의 참은 예쁘다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은 많이를 꾸며주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과 달리 미음의 참은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때 참은 뒤에 많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다. 설명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의 참과 리을의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그랬죠.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앞에 어느 부분으로 가면 이해가 될까요? 여기에서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했을 때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략 가능해요. 장미가 참 예쁘다 할 때 참 빼도 되죠. 장미가 예쁘다.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아주 없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약속 시간은 늦지 않았다. 약속 시간은 늦지 않았다. 다행히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비가 참 많이 내린다 했을 때 비가 내린다 그래도 되고요. 많이 내린다 해도 되고 참 많이 내린다 해도 되는데 참 많이 할 때 참 빼도 돼요.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다라고 하는 수요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아닙니다. 얘는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아주와 리을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아주는 새만 꾸며주는 것이고 다행히가 전체를 꾸며주는 얘가 문장 부사어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아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지만 아주는 뒤에 나오는 새라고 하는 하나만 꾸며준다. 그 다음에 니은의 아주와 달리 디귿의 애인에게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이다. 아주는 빼도 된다. 그러나 애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애인에게와 미음의 많이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애인에게 주었다. 주다라고 하는 동사 용언. 그 다음에 많이는 무엇을? 여기서 참은 많이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는 것이지만 많이는 내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얘네들 둘 다 용언을 꾸며준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필수 부사어가 꼭 필요한 부사어를 설명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서술의 자릿수까지 가야 되는데 서술어의 자릿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서술의 자릿수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경찰대 문제에 있는데 여기서 개념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둬야 되는데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온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그리고 주어, 서술어. 자꾸 영어식으로 접근하게 되네요. 여기 한번 볼까?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서술어. 좀 약간 복잡해 보이죠? 그럼 서술의 자릿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서술의 자릿수는 필수 성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필수 성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네 개를 문장 속에 필수 서술어라고 필수적 성분이라고 하는데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와 서술어는 문장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성분이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서술의 자릿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어 하나밖에 없다. 서술을 뺀 나머지가 주어 하나다 그럼 한 자리. 주어와 목적어 나와 있다 그럼 두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가 나와 있다 그러면 세 자리일 것처럼 보이지만 국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가능하죠. 주어,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는 너를 아내로 삼았다. 이 예를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아내로 삼았다. 삼았다를 만들었다고 표현도 가능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는. 그럼 나는 주어가 되겠죠. 너를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내로 이것은 만약에 영어라고 한다면 아내로가 목적 보어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삼다가 서술어인데 국어는 영어의 목적 보어가 부사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앞에서 나는 너에게 책을 주었다 그랬을 때 너에게가 영어의 사형식으로서 간접 목적어지만 국어에서는 부사어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의 목적 보어는 국어의 부사어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너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을 때 삼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뺀 나머지 필수성분 주어 나왔죠. 목적어 나왔죠. 근데 영어로 본다면 얘가 목적 보어지만 여기에 근데 국어에서는 부사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세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서술의 자릿수는 두 자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한 자리나 두 자리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에 문제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필수적 부사어까지 취급해서 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어 서술어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가 주어고 내린다가 서술어죠. 그럼 뺀 나머지 비가 하나.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나는 너를 때렸다. 나는 너를 때리다. 이랬을 때 얘가 주어가 되겠고 너를 목적어가 되겠고 때리다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 뺀 나머지가 주어, 목적어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사어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서술어 자릿수 계산할 수가 없죠. 왜?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부사어를 뺄 수 없는 경우, 즉 필수적 부사어인 경우는 서술어 자릿수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면 되겠죠. 바로 영어의 오형식에 해당되는 경우와 사형식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형식에 해당되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너에게 책을 주었다. 그러면 나는 주어죠. 너에게 뭐라고 했나요? 앞에 여기서 이야기했죠. 부사어라고 그랬죠. 책을 목적어죠.
그러니까 주다라고 하는 서술어 앞에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 너에게라고 하는 필수적 부사어, 책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그래서 얘는 몇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의 오형식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죠. 나는 너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을 때 나는 주어, 너를 목적어, 아내로가 영어의 목적 보호지만 부사어라고 했고 요 삼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지만 부사어이지만 얘가 없어서는 문장이 성립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삼았다. 무엇으로 삼냐고요? 아내로 삼았다. 여자친구로 삼았다. 그랬을 때 부사어이지만 여기에 너에게가 생략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아내로도 생략될 수 없는 필적 부사어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서술자에서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학년도 사관학교 4번 문제에 부사어라고 하는 성분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술어 자릿수까지 갔는데 이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나중에 경찰대 문제로 연결시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 서술어 자릿수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익힌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08학년도 사관학교 4번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